오늘의 K리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리그를 사랑하지만 K리그를 해설하지 못하고 있는 축구 해설가 송영주입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태풍이 왔네. 이번 태풍 카누는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제발 피해 소식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풍이 왔기 때문에 오늘도 제 서재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축 승부 예측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5경기를 무려 3분이나 맞췄습니다. 저는 2경기밖에 못 맞췄는데 자괴감이 드네요. 자괴감이 든다. 네, 이 3분 중에서 당첨되신 분은 장혁최님입니다. 이 장혁최님이 영어로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K리그 레전드 이벤트도 계속됐죠. K리그 레전드 이벤트에서는 신태용 감독을 뽑으신 축지법, 축구 지식 공유하는 법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신태용 감독님 선수 시절에 K리그에서 정말 대단했죠. CF를 대체 몇 개를 찍고 계신 거야?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인기가 최고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님을 맡고 있는데 이쯤에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같이 술 한잔 하도록. 네. 멈춰! 선물 수령 방법은 유튜브 오늘의 K리그 오셔서 남기신 댓글 그 밑에 저희가 대댓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축 승부 예측은 유튜브 오늘의 K리그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등에서는 오늘의 축구 PP 라이브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K리그 1 26라운드 오축 승부 예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보자고! 됐어, 완벽했어. K리그 1 26라운드에서 오축 승부 예측이 주목하는 경기는 바로 인천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인천 아쉬웠습니다. 지난 전북전에서 0대2로 패배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경기를 돌아보면 슈팅을 무려 12개나 했습니다. 전북보다 하나 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이 2개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득점으로 패배를 했는데요. 결국 3연승을 달리다가 패배했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경기력은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무고사가 복귀를 하면서 무고사가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고사가 컨디션만 끌어올린다면은 최전방 활약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은포크, 김보섭, 제르소 같은 공격수들도 나올 때마다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진호 부상 이후에 그 다음에 김도혁과 이명주가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데 라인 자체가 살짝 내려가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를 추구하고 그것이 수비 쪽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대구는 지난 울산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전에서 유효 슈팅을 하나밖에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울산의 측면 공격을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무실점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고한 팀이에요. 3백을 바탕으로 해서 수비의 안정감을 높이면서도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들 에드가, 세징야, 바셀로스를 앞세워서 나름대로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주고 영향가 높은 골을 넣고 있거든요. 다만 전체적인 파괴력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고 무승부가 좀 많은 상황이죠. 인천과 대구는 올 시즌 2차례 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범위를 넓히면 인천은 대구를 상대로 최근 6경기 무패 3승 3무를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인천이 대구의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천과 대구의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인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인천이 전북전 패배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흐름은 좋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FA컵 일정이 있었는데 잼버리 파행 때문에 결국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경기를 준비할 수가 있었고 전체적인 결정력에서 조금 더 우위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과 수원이 만납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인천전에서 박재용과 한기훈의 연속골을 앞세워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리그 순위를 3위까지 향상을 시켰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페트레스코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공격 쪽에서는 힘을 발휘하지만 수비 쪽에서는 약간 아쉬움은 있어요. 다만 박재용 선수가 전북 데뷔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최전방의 활약이 조금 더 향상됐다는 점, 그 점을 봤을 때는 공격이 힘을 계속해서 발휘할 거라고 봐야 되겠죠. 반면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원 FC전에서 결국 0대2로 패배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패배로서 6경기 만에 패배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수원도 공격
공격력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3팩 형태의 수비가 불안한 것도 분명합니다. 전북은 수원에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최근 수원 상대로 7경기 무패 6승 1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전북은 홈에서 강하죠. 최근 홈 9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전북이 수원을 압도할 것으로 보이니까 전북의 승리를 예상할 수밖에 없네요. 강원과 울산이 만납니다. K리그 1 12위와 1위가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죠. 울산은 또 강원에 매우 강합니다. 강원과의 24경기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20승 3무를 기록하고 있죠. 전력적인 차이라든가 상대 전적 차이, 그리고 최근의 흐름에서 울산은 강원보다 앞서 있습니다. 감독 교체 이후에 공격력이 향상되고 있고 무승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리그 15경기에서 무승을 기록하고 있죠. 울산도 최근 흐름은 좋지 못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선수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홍명보 감독이 최근 3년 재계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면서 선수단의 동기부여를 하지 않을까. 울산이 승리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갑자기 불타오른다. 제주와 수원FC가 만나는데 이 경기 참, 제주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죠. 지난 강원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3무 6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공수에서 다 문제예요. 반면에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원전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라스하고 이승우가 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9경기 만에 승리했잖아요. 근데 라스가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면서 결국 징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격 쪽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승우 선수를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리면서 짜임새 있게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긴 했지만은 최전방에 라스가 없으면 전체적인 득점량은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또 수원FC가 수비가 단단한 팀은 아니잖아요. 여러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주가 수원FC를 상대로 6경기 무패 3승 3무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수원FC의 강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주는 공수 전력이 불안하고 수원FC는 위험 요소가 많다 보니 이 둘의 대결은 서로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전과 서울이 만납니다. 대전은 올 시즌 서울을 상대로 2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만족할 결과를 가져갔죠. 그런데 대전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대전은 미드필드가 탄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경기를 보면은 파괴력 부족, 수비 쪽의 아쉬움, 이런 게 좀 드러나는데 미드필드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무승부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 8경기에서 1승 5무 2패를 기록했죠.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좀 있고요.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황의조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인데, 지난 포항전에서 아쉽게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지만은 김신진 선수가 최전방에서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신진 선수가 최전방에서 만족할 만한 활약을 한다면은 이선에서 득점 자원이 많은 서울로서는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서울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대전 원정 경기지만 공격 쪽에서 좀 힘을 발휘하면서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서울 힘 좀 내봐, 힘 좀 내봐라. 내가 승리 예상을 얼마나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배신이야, 배반이야. 이번에는 배신 때리지 말자. 포항과 광주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포항과 광주 만날 때마다 명승부 아니었나요? 네, 올 시즌 2차례 만나서 각각 1승씩을 챙겼죠. 물론 이제 포항이 홈에서 경기를 펼치고 포항은 끈끈하고도 짜임새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서울전에서도 패배 직전에 하창래의 동점골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었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의 제카, 이선의 백성동, 고영준, 김승대, 이런 선수들이 공격을 전개할 때 워낙에 짜임새가 있고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오베르단이 항상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수 전환이 빠르고 강한 압박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름을 타는 게 문제긴 하지만 지금 흐름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포항 원정에서도 포항을 괴롭힐 힘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포항이 FA컵 일정이 있었잖아요. 저는 포항이 광주하고 대결해서 무승부를 거둘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주중에 체력 소모가 있다면 주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FA컵 경기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이 경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포항이 광주를 상대로 그래도 홈에서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김기동 감독 너무 믿나? 근데 김기동 감독은 믿음이 가. I trust you.
자, 이렇게 K리그 1 26라운드 우측 승부 예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설명드려야 되겠죠. 유튜브 오늘의 K리그에 오셔서 제 영상 밑에 댓글로서 저와 함께 6경기 예측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랑 같은 숫자를 맞추거나 저보다 많이 맞추신 분 한 분을 뽑아서 2022 K리그 포토 에세이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리그 레전드 이벤트도 계속되는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K리그 레전드도 같이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K리그 레전드 40이라는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 앱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놀이터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